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의사 김지현입니다. 피떡이 쌓이면 결국 뇌졸중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어쩌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피떡, 즉 혈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혈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많은 질환이 고통스럽지만 혈전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함과 고통은 겪어본 분들만 아십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 손발이 늘 시리고 저립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장갑을 두껍게 껴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순간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그 순간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며 몸이 한쪽으로 무너지듯 휘청거린다면 뇌졸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심장혈관이 막히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재앙이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혈전은 흔히 침묵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챙겨 드신다면 이 무서운 피떡, 즉 혈전을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혈액 검사 수치가 놀랍게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수십만 명을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6에서 13%가량 낮았습니다. 또한 혈액 속의 주요 건강 지표들도 훨씬 더 맑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하고 피떡을 녹여주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놀라운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심뇌혈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저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일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하는 그 무거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의사라는 일을 수십 년 해왔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피떡과 혈전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제 평생의 숙제처럼 여기며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수천 편의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에 참석하며 혈전 예방에 대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이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피떡 때문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고등어 꽁치 그리고 연어 같은 생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선들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바로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현존하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이 등 푸른 생선을 꼭 섭취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과 함께 드셨을 때 그 효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너지 음식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8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첫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당기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말을 신다가 발끝이 뻣뻣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즉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말초 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려서 몇 번이고 뒤척이며 잠을 설치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자주 무겁고 평소에 잘 알던 사람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신문을 읽다가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거나 대화 도중 말이 턱 막히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미세한 피떡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만 되면 무겁게 느껴지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녁에 퇴근하고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고 선명하게 남거나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른다면 이건 역시 혈전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이유 없이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아플 때가 있으셨나요?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가 붉게 변하면서 만지면 아픈 통증이 심하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몇 걸음째 걷지도 못하고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아파서 주저앉아 쉬어야 한다면 이는 말초 동맥이 좁아져 생긴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쉬면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여섯째, 가슴을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등이나 어깨 혹은 왼쪽 팔까지 답답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라면 심장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데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일곱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으셨나요? 가족과 대화하다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한쪽 눈이 뿌옇게 커튼을 친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뇌혈관에 피떡이 쌓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분 1초도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덟째, 극심한 어지럼증이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걸으려 해도 몸이 자꾸 휘청거린다면 이 또한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우선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혈액순환제 하나 먹으면 되지 않나요? 혹은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제나 각종 영양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떡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과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보다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분들의 회복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올바른 음식을 함께 챙겨 드셨을 때 그 치료 효과가 2배, 3배 이상 좋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대한순환기약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올바른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한 그룹의 혈전 개선율이
무려 43%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서운 피떡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청거 같은 생선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생선들이 그토록 좋은 이유는 바로 오메가3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오메가3 중에서도 EPA, EPA와 DHA라는 핵심 성분이 우리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끈적하게 달라붙어 피떡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야마 대학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9,326명의 환자에게는 EPA를 복용하게 했고 9,319명은 복용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 즉 재발률이 복용을 한 그룹은 겨우 6.8%에 그친 반면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10.5%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EPA 성분이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인 EPA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 찌꺼기인 중성 지방을 줄여주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해서 혈관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묽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처럼 잘 흐른다는 뜻이지요. 즉, 혈액이 맑고 부드럽게 잘 흐르니 우리의 심장도 뇌도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항상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등 푸른 생선은 꽉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강력한 천연세제와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탁하고 끈적해진 우리의 피를 맑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던 72살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 응집도가 너무 높아서 뇌졸중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딱 3개월간 고등어와 연어를 꾸준히 챙겨 드신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그 높았던 수치가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혈소판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계속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당장 며칠 뒤에 우리 혈액 속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혈소판이 처음부터 건강하고 깨끗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서 불과 몇 달 안에 실제 혈액 검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이런 변화를 확인하기에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등 푸른 생선이 최고의 음식이긴 하지만 이 좋은 생선과 함께 드셨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지요. 이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고 피를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액이 굳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혈액 응고 시간이 평균적으로 18%나 더 길어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피가 너무 빨리 굳지 않으니까 그만큼 불필요한 피떡이 생길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러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도 마늘이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안전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마늘에 들어있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인 피브린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그저 음식의 향을 내는 흔한 향신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천연 혈액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늘의 단짝 친구,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양파도 정말 자주 드시지요. 이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 성분이 우리의 혈관 벽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피를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바로 황화물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들의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수치가 30%나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나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덕지덕지 쌓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여러분, 카레 드실 때 그 노란색을 내는 가루가 바로 강황이지요.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이 강황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되거나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피가 더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평소 담낭 질환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강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항상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강황은 그냥 카레의 향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항염 항혈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잎입니다. 여러분, 길게 흔히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그냥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이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피를 더 묽고 부드럽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어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의학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이 은행잎 추출물이 오랫동안 의사의 처방으로 쓰일 정도로 그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혈액 순환 개선은 물론이고 기억력 감토회 같은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 오히려 출혈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만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잎은 그냥 가로수 잎이 아니라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천연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그냥 과일처럼 드셔도 맛있고 주스로 갈아 마셔도 참 좋지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토마토가 우리 혈관 건강에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도 하루에 1.8mg 이상 라이코펜을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약 40%나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만큼 그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도 미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약인 아스피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피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혈액이 혈관 속에서 더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토마토는 다른 좋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름인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신선한 다른 채소와 곁들여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늘 따로, 양파 따로, 토마토 따로 드시지 마시고 이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함께 곁들여 챙겨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피떡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 고집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최고의 혈전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주의 사항입니다. 먼저 환상의 음식 궁합부터 볼까요? 등 푸른 생선을 드실 때는 꼭 레몬을 함께 곁들여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레몬 속에 풍부한 비타민C, C 성분이 생선 속의 귀한 오메가3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선과 레몬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오메가3의 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레몬의 상큼함이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확실히 잡아주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고등어를 집에서 구우실 때 다 구워진 후에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생선이 훨씬 담백하고 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둘은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토마토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서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라이코펜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토마토를 그냥 썰어서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울토마토 몇 알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굴리듯이 볶아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절대 센 불에서 오래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마다 발연점이라고 해서 기름이 연기를 내며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 발연점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센 불에 오래 두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나쁜 산패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중불이나 약한 불에서 1분 정도만 가볍게 볶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잘 흡수되고 올리브 오일의 유효 성분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볶는 것조차 번거로우시다면 아예 볶지 않고 신선한 토마토 위에 올리브 오일만 살짝 뿌려서 샐러드로 드셔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식품 모두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함께 드셨을 때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 음식에서는 이 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김치를 담글 때나 각종 볶음 요리찌개 요리를 할 때 마늘과 양파를 늘 같이 넣으시잖아요. 이것이 그저 맛을 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리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패 들어있는 핵심 유효 성분, 특히 알리신 같은 황화합물은 강한 열에 오래 가열하면 쉽게 파괴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 불에 오래 볶기보다는 중약불에서 짧게 조리하거나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에 살짝 넣어 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 요리를 할 때 마늘과 양파를 너무 오래 볶아서 태우다시피 하면 그냥 향만 조금 남고
소중한 건강 성분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살짝만 볶아서 향을 내고 바로 드시는 것, 혹은 생으로 샐러드나 쌈 채소에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지용성 성분들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술과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과 함께 고등어 꽁치 등을 드시면 생선 속에 풍부한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이 생기거나 요산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관 막히는 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극심한 통풍으로 인해 관절이 더 아플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해주지만 너무 자극적인 음식과는 상극입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매운 찌개나 캡사이신이 가득한 매운 음식과 생마늘을 같이 드시면 위가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속쓰림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적당히, 그리고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양파는 혈관에 참 좋지만 단 음료나 고당분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양파가 가진 소중한 혈관 보호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바로 달콤한 식혜나 수정과 혹은 약과나 빵 같은 단 음식을 드시면 어떨까요? 양파로 얻은 좋은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식사 안에서 이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 올라가서 혈관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는 단 음식보다는 담백한 밥상 반찬이나 신선한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식품이지만 기름진 고기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에 큰 부담을 주고 오히려 체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은 기름이 약간 들어간 채소 볶음이나 카레처럼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몸에 딱 맞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해주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제와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피가 묽어지는 효과가 너무 강해져 출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잦아질 수 있으며 심하면 더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피를 맑게 하지만 의외로 오이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효소 성분이 토마토에 귀한 비타민C, 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오이 대신 앞서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이나 혹은 고소한 치즈 같은 음식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마늘과 양파를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벽이 크게 자극됩니다. 하루에 마늘은 2쪽 정도,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을 너무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퓨린 성분이 요산 수치를 올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액 응고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섭취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매우 커지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넷째, 담낭 질환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물 요리를 참 많이 먹고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져 혈관에 아주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는 부디 싱겁게 조리하고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드시는 습관을 꼭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자주,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은 정말 무서운 조용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속에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불러옵니다. 손발 저림머리가 무거운 증상 다리 부종 같은 사소한 증상이 있다면 이미 혈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이 무서운 피떡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이 혈소판 응집을 막고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늘, 양파, 강황, 은행잎, 토마토 같은 음식들도 각각의 놀라운 방식으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이 중 하나만 드시지 말고 골고루 함께 드실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음식 궁합을 잘 맞춰서 현명하게 드십시오. 생선에는 레몬을, 토마토에는 올리브 오일을, 그리고 마늘과 양파는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위장병, 통풍, 혈액, 응고제 복용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어서는 우리 몸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사례처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고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과 저녁에 토마토 하나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었던 그 아픔을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진 가족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것이니까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피떡 예방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과 의지가 느껴지면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모님들께는 꼭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식상하고 교과서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그리고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12만 명을 무려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담배와 술 줄이기 같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2년에서 14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심장병,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의 최소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그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뿌리 원인, 바로 만성염증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떡이 쌓이는 것도 혈압이 오르는 것도 그 가장 밑바닥의 시작점에는 늘 이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내 몸속의 염증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잠재우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특별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이라는 글자만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작은 종 모양까지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만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